네, 안녕하세요. 김용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 법리 중에서 조금 이제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례 법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 법리는 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계약을 했을 경우에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내가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그게 부당해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이 판례 법리는 이제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은 이건 부당해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게 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뭐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과연 어떤 경우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거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이게 하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증명 책임을 누가 가지는 거냐, 자, 여기에 문제가 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점을 담고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K씨의 교양학단들이 있었고요. 교양학단 단원들이랑 이 K씨가 위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위촉 계약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근로계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로계약을 계속 2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2년 하고 나서 또 계약 끊고 다시 2년 위촉 계약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위촉 계약을 반복을 해왔습니다. 뭐 특별한 그게 없으면은 재위촉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위촉을 반복해온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2009년도 2월부터 2011년도까지도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양학단 당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뭐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계속 계약이 갱신되는 거구나, 이 정도의 기대권을 가질 만한 그런 계약 관행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2011년도 1월 30일이 되기 전에 이 시에서 예술단의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자, 이제는 재위촉을 하지 않겠다, 이걸 발표했고요. 전체 교양학단 단원들을 다 신규 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선발을 위한 공고를 하게 돼요. 공고를 할 때 우리 K시의 교양학단 단원들은 지역이 이제 K시니까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만 우리가 신규 선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전면적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어떤 악단 단원은 원래 위촉 계약을 체결했던 그 단원 중에서 일부는 뭐 서울이 주소에 있는 겁니다. 아예 응시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응시를 못한 거예요. 자, 어떤 근로자들은 지역은 대구 경북에 있었지만 응시를 했지만 순위가 안 돼서 미달된 이런 케이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부당하게 갱신 거절한 겁니다. 이게 부당한 갱신 거절의 효력과 기간 만료가 된 후에 근로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아주 일반적인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법원이 확인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해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판단 기준,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증명 책임, 이게 이 판례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굉장히 독특하게요. 한두 근로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한 게 아니고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서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대규모로 갱신을 거절한, 전체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갱신을 거절한 이런 케이스거든요. 이 경우는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 방법을 마치 정리해고 비슷하게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이 경영상 유의한 해고의 법리를 좀 끌어들여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 방법을 뭐 한두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에 대한 어떤 갱신에 대한 거절과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판단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쟁점이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법리입니다.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 원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관계는 자동으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근로계약이 갱신이 된다, 이런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뭐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이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 이런 그 신뢰관계가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기대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즉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이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 만료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게 갱신기대권의 일반적인 판례 법리죠. 뭐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가 나오면은 끊임없이 나오는 판례 법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례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거죠. 그러면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그게 부당해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갱신 거절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취지가 뭘까요? 갱신기대권 인정하는 취지.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겠다. 자, 그걸 통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게 취지인 겁니다. 따라서 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는데 이건 마치 해고와 같은 거죠. 그죠? 그럼 해고는 어떤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거죠?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겠죠.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갱신 거부, 이제 해고라는 표현 쓰지 않고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마치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되는 것처럼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이제 해고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23조량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사회 통념에 비춰가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이게 판례 시각입니다. 그럼 과연 그런 것인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참조를 해야겠죠. 그죠? 참조할 만한 사항들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사업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영 실태, 근로자의 귀책 사유.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 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됩니다. 누가 증명을 해야 될까요? 그 증명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죠? 지금 이미 나왔던 판례들은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들입니다. 이제 문제는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과연 합리적인 이유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이에 대한 판례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이 판례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판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그 쟁점이 이 판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뭔가 하면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거예요. 자,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 계약갱신을 이제 거절한 게 아니고 대규모로 갱신 거절을 한 겁니다. 마치 뭐하고 유사해 보이시죠? 이게 해고라고 한다면 경영상 유의한 해고와 유사한 측면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이 경영상 해고는 아닌 거지만 경영상 해고에 대한 판례 법리를 조금 더 응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례에서는 경영상 유의한 해고에 대한 판례 법리를 상당히 참조를 했겠죠. 참조해서 이 경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의 판단 기준은 판단 방법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그 앞에 같은 판례 법리는 그냥 일반적인 그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문제인 것이고 이 케이스는 대규모로 갱신 거절을 했을 경우에 합리적 이유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조금 다른 맥락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기대권을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로자에 대한 정당 기대권을 뭐 대규모로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볼 거냐? 좀 경영상 유의한 해고를 생각하시면서 이 판례를 보세요. 첫 번째, 과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상의 또는 운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있는 거냐? 그 다음에 경영상 해고도 해고 회피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도 이 대규모의 갱신 거절을 회피하거나 이 갱신 거절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그리고 경영상 해고에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이제 봤죠. 여기서도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 절차를 밟았는지, 그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가 있었는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과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판례의 시각입니다. 보니까 이 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근거 규정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걸 회피하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이제는 이제는 재개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외에는 특별한 그 회피 노력을 하고 있지 않죠. 합리적인 기준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금 채용 기회를 준 거죠. 이게 과연 합리적인 기준인 거냐? 그렇게 보기도 어렵더라 봐서 이 케이스는 이 대규모로 갱신 거절을 한 데 있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례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대개는 이제 이 케이스는 근로자 개인 사정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로 사용자의 어떤 경영상의 필요 때문에, 운영상의 필요 때문에 대규모로 갱신 거절을 한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자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굉장히 중요한 판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는 갱신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